안녕하세요. 결혼 4개월 차 따끈따끈한 새댁이에요. 나이는 이제 28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인데 아무래도 집안일이랑 일을 병행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네요. 원래 제가 이런 사연을 들려주는 유튜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지금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될 때였는데 엄마가 자꾸 이 채널 저 채널 링크를 걸어주시면서 꼭 들어보라고 결혼 생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들어보던 게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 듣는 애청자가 되어버렸네요. 사실 요즘 추세를 보면 제 친구들이나 주위 아는 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실제로 결혼을 하는 나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를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 결혼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하시더군요. 너무 빨리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덜 되어 있을 테고 싱글일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사내 커플이었던 동갑내기 남편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차라리 빨리 가정을 꾸려서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생각이 훨씬 더 컸어요. 마침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고 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고요. 남편과의 동의하에 저희는 양가 집안에 어떤 금전적인 도움 없이 결혼을 해낸 케이스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전에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상견례를 앞두고 어느 날 저녁에 부모님이 큰 방에서 상의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잘 사는 편도 그렇다고 못 사는 편도 아닌 전형적인 중산층에 속해요. 아빠도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시고 엄마 역시 시장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시죠. 거기다 제가 알기론 저 결혼할 때를 대비해 따로 저축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일찍 결혼하는 탓에 원래 계획하셨던 금액보다 조금 모자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큰아버지에게 빌려야 하나 의논을 한참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 또래의 여느 예비 신부와 다름이 없었어요. 부모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제 결혼 자금을 도와주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제 결혼 비용 때문에 근심 어린 목소리로 의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그런 부모님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고 건강도 두 분 모두 아직까지는 괜찮으시니 앞으로 10년은 더 일하시리라 예상은 되지만 솔직히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세요. 물론 남편 집안도 저희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난 후 며칠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는데 아빠가 활짝 웃으시며 제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짐작조차 못하시며 깜짝 놀란 아빠에게 한 푼도 안 주셔도 된다고 제 힘으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결혼하겠다 말해버렸습니다. 한동안 아빠와 엄마가 제 마음을 바꾸려 설득을 하셨지만 이미 결심은 확고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느낀 심정과 결정을 알려줬어요.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더군요. 남편은 저보고 대단하다며 자기도 내심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저희는 우리 힘으로만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들 그러잖아요. 요즘 결혼 한 번 하려면 억소리는 나야 한다고요. 근데 욕심을 버리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니 저희 둘만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집은 신혼부부 대출 받아서 전세로 구했고요. 혼수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거기다 나머지 기타 비용은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제게도 어릴 때부터 꿈꿔온 결혼에 대한 로망은 있었죠. 하지만 실속도 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부모님한테 또 부담을 주기는 싫었어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단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마음을 내려쓰니까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는 제 신혼의 첫걸음이 아무렇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효도를 했다는 느낌까지 들었네요.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뿌듯해하는 것 같았고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처럼 앞으로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난관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에서 친정은 좀 가까운 편이에요. 하지만 시간은 차로 2시간 넘게 가야 하는데 그래도 결혼초니까 매주는 무리더라도 2주에 한 번은 찾아뵈었습니다. 물론 친정도 똑같은 횟수로 갔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를 며느리라고 환대를 해주거나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편도 아니세요. 그래서 막상 찾아뵈도 2~3시간만 같이 있으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당일 밤에 올라왔죠. 그렇다고 그 부분 때문에 불만을 내비치신 건 아니고요. 문제는 저희가 드린 용돈이었어요. 사실 양가에서 아무 도움도 안 받고 결혼했다 보니 저희가 매달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이 만만치 않아요. 비록 남편이나 제 직장이 안정적이고 월급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결혼하느라 모은 돈을 거의 다 써버린 직후라 한동안 허리띠를 바짝 조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10만 원에서 봉투에 20만 원을 넣어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걸 받는 듯 아무 말씀 없으셨고 시아버지만 연신 잘 쓰겠다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저희는 올라왔고 다음날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실로 가서 받아보니 살짝 화가 난 목소리로 잘 올라갔냐 하시대요. 분명히 전날 집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못 보셨나 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하기가 애매했거든요. 그리곤 시어머니가 곧이어 전화를 거신 용건을 꺼내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웠네요. 전날 드린 용돈을 언급하시며 애들도 아니고 20만 원이 뭐냐고 니들 둘 다 다니는 직장 좋다고 해서 나름 기대했는데 조금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기대하마 라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거절했던 건 정말 순순한 의도였고 단 한 번도 그걸 빌미로 자식된 도리를 저버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형편에서 매달 용돈을 드린다는 건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부모님께 매달 20만 원을 드린다 치면 그럼 저희 친정부모님은요? 시가에만 용돈을 드리고 저희 친정에는 안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최소 한 달에 40만 원인데 1년 동안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더 들 수 있는 큰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양가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과 용돈 드릴 거고요. 거기다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도 당연히 챙기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달 용돈은 진짜 아니다 싶어. 일 바쁘다는 핑계대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끊었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역시 황당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할 거라고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워낙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일단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그 문제는 더 이상 제 머리에서 지워버렸는데 남편이나 제 예상보다 시어머니는 훨씬 더 뻔뻔하셨더군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둘이서만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통화 가능한 시간에 전화 달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볼 일이 있다 핑계댄 다음 근처 카페에 가서 전화를 드렸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화를 받으셔서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비난부터 하시는 겁니다. 원래 시가에 드리는 용돈은 며느리가 알아서 챙기는 건데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다느니 남들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따박따박 용돈이며 선물 챙기던데 자기는 며느리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다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 나름대로 조용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달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원금 및 이자만 해도 제법 금액이 커요. 거기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남편이나 제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어서 당분간은 최대한 절약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어머님. 이라고요. 거기다 시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게 되면 저희 친정에도 그만큼 드려야 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정도 여유는 없다고. 나름 화를 억누르며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게 무슨 소리냐. 여유가 없는데 왜 친정에 용돈을 준다는 소리를 하냐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친정의 용돈은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거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시가에 드리는 용돈도 마찬가지 아니냐 물었죠. 절대로 그게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친정에 드리는 용돈은 옵션이고 시가에 드리는 용돈은 필수라는 소리인데 애초에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았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결혼을 할 거라는 후회가 막 밀려오더군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만 원씩 용돈을 드렸을 당시에도 아빠와 엄마는 한사코 안 받으시려고 하시길래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발 손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며 저희와 실랑이를 한참 하다가 결국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수어서는 뭘 잔뜩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 건강식품이랑 각종 영양제며 거기다 비타민제까지 사오신 겁니다. 언뜻 봐도 가격이 제법 되겠더라고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다음에 또 용돈 같은 거 주고 가면 이런 식으로 물건으로 다시 돌려줄 테니까 마음 불편하게 뭐 해줄 생각하지 말라고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아직도 마음 쓰이는데 거기다 용돈까지 받을 순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꾸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무런 도움 없이 결혼해낸 것만 해도 이미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저희 상황이 좀 나아지면 몰라도 결혼하자마자 매달 용돈 달라고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혹시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걸 드리게 되더라도 저는 저희 친정에 똑같이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용돈 드릴 생각 없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길래 제가 그랬네요. 원래 저희 결혼할 때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애초에 여자 쪽에서 준비한 만큼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 맞죠? 그럼 저희 집에 이야기해서 5천만 원 해달라 할 테니까 이제라도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매달 용돈 드릴게요. 아니면 용돈 이야기 꺼내지 마시고요. 그나마 하려던 도리까지 하기 싫어지니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걸려오는 시어머니 전화는 아예 안 받아버렸고요. 대신 남편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남편 말로는 분명히 자기한테는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했대요.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어려워서 할 말 못하시니까 만만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를 친 거였어요. 근데 어쩌나요. 남편보다 제가 더 똑부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쯤 며느리한테 잘못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용돈 달라고 전화했다가 졸지에 결혼준비 자금을 다시 토해내게 생겼으니 말이죠. 아무튼 남편에게 한 번만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 하면 그 5천만 원 받아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시가에는 발길도 안 하겠다 으름장을 놓아버렸어요. 그날 주말 남편이 한 번 더 시가에 혼자 다녀왔고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는 좀 철이 없는데 비해 시아버지는 남편과 많이 닮아서 합리적이세요. 저더러 괜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용돈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소리까지 했다는 건 아예 몰랐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랑 남편 둘이서 시어머니를 어지간히 잡았나 보더군요. 시아버지의 사과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미안했다 한마디 하셨네요. 시어머니의 말이 제게 상처를 주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거기다 두 남자까지 제 편이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드리려고요. 어차피 사과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어찌 보면 생각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남편과 마음 맞춰 열심히만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긴 했지만 앞으로 중심 잘 잡고 남편과 잘 살아볼 테니 힘찬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생기길 기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